반갑습니다. 부자노동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기계제도 비철삭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제도는 특수용접기능사, 용접기능사에서는 약 10문제 정도가 나와요. 총 60문제 중에서 10문제니까 약 6분의 1이 되겠죠? 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잘 듣기만 하셔도 5개 정도 맞을 수 있거든요. 몇 개 잘 듣고 몇 개만 이렇게 외워도 많이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잘 이해만 하셔도 괜찮거든요. 잘 듣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특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잘 외워집니다. 특히 구독을 눌러주시면 아직까지 안 누르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힘이 납니다. 자, 기계제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각 나라의 공업구역인데요. ISO는 국제표준화기구고요. 한국공업구역은 KS, 일본은 JIS, 독일은 DIN, 미국은 ANSI, 안시라고 그러죠? 네, 안시 뭐 이렇게 부른데요. ANSI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다음 중 문제 내볼게요. 다음 중 국제표준화기구인 것은 1번 ISO, 2번 KS, 3번 JIN, 4번 DIN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뭐 이거는 상식적인 거긴 하니까요. 자, 다음 제도에서 한국공업을 분류하는데요. 기본 도면 같은 게 보면요. 도면을 보시면은 표제란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첫 직장에서는 설계실에서 근무했었거든요.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도면이 있으면 요 밑에 뭐라고 이렇게 써 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뭐가 써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 뭐라고 써 있고 뭐라고 써 있는데 요런 걸 뭐라고 부르냐? 이걸 표제란이라고 그래요. 표제란에 보면 이게 A 뭐 이렇게 뭐 A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A는 기본적인 도면이란 뜻이고요. 이게 B로 돼 있다. 그럼 기계 도면인 거예요. 전기는 C, 금속은 D, 조선은 V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기계 도면인 것은 1번 A, KSA, 2번 KSB, 3번 KSC, 4번 KST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요.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화재, 안전에 보면은 전기화재 뭐죠? 전기화재? 전기화재 C화재잖아요. 그죠? 금속화재는 D화재죠? 마찬가지예요. B는 뭔가요? 유류인가요? A는 일반 화재 이렇게 되죠? 네. 다음에 제 작업 안전 파트를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어쨌든 전기가 C고 금속이 D라는 걸 외워두시면은 전기가 C고 금속이 D라는 걸 외워두시면 편해요. 전기화재는 C화재예요. 금속화재는 D화재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금속도면 D, 전기도면 C, 기계도면 B, 기본도면 A, 조선도면 V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기계제도에서 도면의 크기, 도면 크기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 우리 A4 용지 있잖아요. A4 용지. A4 용지 아시죠? A4 용지. 이게 A4예요. A4 용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297이고요. 29.7cm죠. 이거 밀리미터 뜻이에요. 밀리미터. 297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210mm예요. 그러니까 21cm가 되겠죠? A3 용지는 A4 용지를 2개 붙인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또 210이 되겠죠? 합치면 얼마가 되겠어요? 네, 여기는 420이 되겠죠? 420. 그러니까 A3는 420 곱하기 297이 되겠죠? 자, 그 다음 A2 용지는 또 A3를 2장 붙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또 297이니까 얼마인가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4 하나 올라가고 9 594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A2 용지는 594 곱하기 420이 되겠네요.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겠죠? A1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A1은 지금 얘가 이렇게 오고요. 얘가 이렇게 오고 다음번에 뭐가 2배 해야 돼요? 얘가 이렇게 2배로 되잖아요. 2배. 그죠? 자, 볼까요? 여기서 여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2 하고 그죠? 얘는 그대로 내려오죠? 그럼 얘는 그대로 내려오고 594가 되겠죠? 얘는 2배에서 얘는 2배에서 올라가니까 840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A4 용지 하나만 외워두면 편하죠. 297, 210 A3는 2개 붙인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다음 중 A3 용지의 크기로 알맞은 것은 1번 297, 210 2번 420, 297 3번 594, 420 4번 840, 594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A3 용지는 420, 297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A4 용지 하나만 외우는 거죠. A4 용지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297, 210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현장에 가시면은 용접사가 도면 보는 일은 거의 없어요. 볼 일도 없고 뭐 볼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볼 필요도 없고 그렇겠죠? 네. 그럼 도면 누가 볼까요? 재관사들이 보죠. 재관사들이 배관사, 재관사들이 보죠. 그럼 사장님은 누가 많을까요? 용접사 출신이 사장님이 많을까요? 아니면 재관사나 배관사 출신이 사장님이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생각하신 것처럼 용접사보다는 배관사나 재관사 출신 사장님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면을 볼 줄 모르니까요. 공사를 따야 되는데 도면을 볼 줄 모르니까요. 도면을 볼 줄 알아야 이게 돈이 얼마씩 되는지 아는데 전혀 그냥 잘하는 게 뭐예요? 용접이죠. 용접사는 용접만 잘하죠. 그럼 사장님 되면 안 되나요? 되죠. 사장님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예, 단가를 뽑을 줄 알아야 되고요. 단가를 뽑으려면 뭘 볼 줄 알아야 되겠어요? 도면을 볼 줄 알아야 되죠. 우리 용접사들도 사장님 하시면 안 되나요? 네, 보통 용접사들이 사장님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오래 못 가요. 왜 그럴까요? 이 단가를 못 뽑으니까요. 단가도 못 뽑고 도면을 볼 줄 모르니까 일머리가 이게 일머리는 있는데 그게 얼마큼의 단가인지 모르고 그게 얼마나 걸리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라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하시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시죠? 사장님 하시고 싶으신 분들 도면이나 이런 거 좀 잘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해보니까 용접 잘 하시는 분은 계속 용접만 해요. 근데 성격이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아, 형님, 오늘 뭐 좋은 일 있어요? 뭐 이런 분 있잖아요. 또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막, 어이 동생, 뭐 술 한잔 할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은 꼭 사장님 하시더라고요. 용접사는 맨 용접만 해요. 용접 잘 못하고 뭐 잘 못해도 이렇게 사람 잘 사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간관계 잘 하시는 분들. 그런 분이 사장님 되더라고요. 이 용접사들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용접사님 중에 사장님 되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용접사도 사장님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도면 잘 볼 줄 알아야겠죠? 네, 좀 신경 써서. 자, 기계 제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척도라는 것은, 자, 척도 한번 알아볼게요. 이만한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를 이 도면에다 그리고 싶어요. 도면에다 그리면은 요거를 이렇게 크게 그릴 수 있을까요? 요렇게 그려야겠죠? 그죠? 요게 지금 요렇게 조그만하게 그려야 되잖아요. 그럼 한 4배 정도 줄여서 그리잖아요. 이렇게 줄여서 그리고 크게 그리고 똑같이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걸 자, 그러면 도면 한번 볼까요? 도면이 있잖아요.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표제란이 있다 했잖아요.
표제란에 여러 개 이제 좀 크게 그렸는데 여기 보면은 스케일 이렇게 돼요. 스케일이라는 게 척도예요. 척도. 1대1 이렇게 했다면 이만한 크기에 있는 그림을 똑같이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현척이라는 것은 똑같이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면에 있는 크기를 재서 여기서 여기까지 10cm가 나오면 이것도 10cm란 뜻이겠죠? 네, 그런 뜻이에요. 이 현척이에요. 현척. 현척은 1대1로 똑같이 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척 볼까요? 배척. 배척은 좀 크게 그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만한 물건이 있어요. 요만한 물건인데 그리려고 보니까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크게 2배로 그렸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10cm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일까요? 네. 20인가요? 그럼 땡탈락이죠. 10이죠. 10 대신 스케일은 어떻게 돼요? 스케일은 2대1이 되는 거죠. 2대1이면 자, 2대1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기 원래 10cm인데요. 스케일이 2대1이에요. 그럼 얘는 얼마로 그렸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20cm로 그렸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뭔 필요가 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워졌다 생각해봐요. 무슨 이유에 의해서 이게 지워졌어요. 그러면 스케일이 2대1이니까 원래보다 2배 크게 그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까지 실제로 자로 한번 재봐요. 쟀더니 20cm가 나왔어요. 2배 크게 그렸으니까 원래는 얼마였다는 거예요? 네, 원래는 10cm였다는 뜻이죠. 예를 들자면 이 스케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 스케일이 살아있으면 실제로 재가지고 원래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축척을 한번 알아볼까요? 축척을 한번 알아볼게요. 축척은 이렇게 큰 그림이 있는데 얘를 여기다 그리려니까 좀 그래요.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재봤더니 10cm예요. 10cm. 물론 표시는 미리를 해요. 죄송합니다. 그냥 미리로 할게요. 그럼 이게 100이에요. 100mm예요. 100mm예요. 재봤더니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 쟀더니 100mm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100mm인데요.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100이라고 써야죠. 100이라고 썼는데 얘가 반절로 줄여서 그렸다고 해봐요. 반절로 줄여서 그렸어요. 그러면 1대2 이렇게 그리면 스케일을 써놓으면은요 축척이란 뜻이에요. 작게 그렸다는 뜻이에요. 작게 그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지워졌다 생각해봐요. 이렇게 지워졌다 그러면 여기서까지 실제로 한번 재보는 거예요. 쟀더니 50mm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반절로 줄여 그렸으니까 원래는 얼마라는 거예요? 원래는 100mm라는 뜻이 되겠죠? 이 스케일이 있으면 이게 지워져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렸구나. 이렇게 약속인 거죠. 자, 그러면 현척이라는 것은 1대1 똑같이 그린 거예요. 도면에 있는 거하고 실제 똑같다는 뜻이고요. 배척이라는 것은 크게 그렸다는 거예요. 축척이라는 것은 작게 그렸다는 뜻인데요. 일단 배척 한번 볼까요? 배척 2대1 하면 2배 크게 그렸다는 뜻이고요. 3대1 하면 3배 크게 그렸다는 뜻이잖아요. 또 축척은 1대2 반절로 줄여 그렸다는 얘기고요. 1대3 하면 3배로 줄여 그렸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헷갈리죠 지금 이게 이게 2대1이 배척인가 1대2가 배척인가 헷갈리잖아요. 지금은 안 헷갈리는데 시험 볼 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2대1은 1분의 2가 되죠. 그러니까 2배 크게 그린 거고 3대1은 1분의 3이 되니까 3배 크게 그린 거예요. 1대2는 2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반절로 2분의 1만큼 작게 그렸구나. 1대3은 3분의 1이 되니까 이게 3분의 1로 줄여 그렸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게 헷갈리거든요.
자, 그럼 여기 있는 NS라는 건 뭐냐? non scale이라는 거예요. 스케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스케일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냥 자기 맘대로 그렸다는 거예요. 스케일, 이게 만약에 그림이, 이게 도면에 그림이 있잖아요. 얘를 재서 스케일로 넣어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맘대로 그렸다는 거예요. 실제하고 어떻게 틀린지 몰라요. NS다. 이렇게 해놓으면 non scale이에요. 아, 스케일 없다. 척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선은 외형선, 숨은선, 뭐 이런 거 뭐 있는데요. 자, 굵은 실선. 굵은 실선이라는 게 있어요. 굵은 실선은 뭘까요? 굵은 실선은 이렇게 굵은 실선. 이건 주로 뭘로 할 때 쓰냐면 외형선을 그릴 때 써요. 외형선 그릴 때 씁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실선. 가는 실선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치수 보조선이라는 건 뭐냐면, 치수선은 여기 물건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100mm예요. 그러면 이렇게 100 이렇게 쓰죠. 쓰면 요선 이걸 치수 보조선이라고 그래요. 얘는 뭐라고 할까요? 얘는 치수선. 얘는 치수 보조선. 요거 치수 보조선이죠? 네, 치수 보조선. 파단선은 뭐예요? 파단선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환봉이 있어요. 환봉.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거 잘랐다는 뜻이에요. 이런 걸 파단선이라고 하고요. 해칭선은 단면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해칭선이라고, 얘는 뭐라고 하죠? 이거 파단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얘는 해칭선. 아, 단면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요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아, 단면이 동그랗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네. 지시선이라는 거는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지시선이라고 그래요. 만약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거 뭘까요? 이거는 필렛 용접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필렛 용접을 이렇게 지시하는 거잖아요. 이런 지시선은 가는 실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파선이라는 것은 숨은선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두루마리 화장지 있잖아요. 두루마리 화장지 이렇게 돼 있어요. 두루마리 화장지 안에는 깍대기 같은 거 끼어져 있잖아요. 겉에서는 안 보이는데 실제로 안에 이런 깍대기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두루마리 화장지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안에 비어 있잖아요. 이게 비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파선, 숨은선이라고 보이지 않는 선이에요. 파선은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하죠. 이렇게 이거 파선이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선. 이런 좀 상식에 가까운 거니까 뭐 대충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일점세선. 일점세선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까 두루마리 화장지 그렸잖아요. 두루마리 화장지 그렸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중심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를 일점세선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2점세선이 있습니다. 2점세선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점이 두 개 있는 거. 가상선. 그래서 아까 이렇게 두루마리 화장지 있잖아요. 두루마리 화장지에다가 뭘 끼워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안에 실제로 한번 이렇게 조립을 한번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할 때 가상으로 없지만요. 이렇게 가상적으로 뭘 끼울 수 있다. 이런 선. 또 무게중심선도 2점세선입니다. 그러면 선이 여러 개 겹쳤을 때 우선순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외형선, 두 번째는 숨은선, 세 번째는 무게중심선, 중심선, 네 번째는 무게중심선. 이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외형선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숨은선, 무게중심선 순으로 선이 겹쳤을 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선에 우선순위 있다는 거 알으시고요. 그 다음에 각 선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